그래서 두피를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것이 두피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요. 어젯밤에 잠을 푹 잤는지 안 잤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두피 사진을 보고서 그 사람의 두피 그 생체적인 나이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간혹 가다가 그 상담사들 그 상담하거나 교육할 때 그 가장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은 질문할 때요. 왜 머리 빠져요? 이 두피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사진도 안 보여줘요. 혹은 사진 한 장 똑 던져주고 이 사람의 뭐 기본 백데이터도 없이 그냥 사진 한 장 똑 던져주고 두피 봐달라고 그래요. 뭘 봐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할 때 질문 정도를 통해 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 뭘 찾아내냐면 그 사람의 경력도를 찾아내요. 그런 그 이제 노하우 아닌 노하우가 생겼는데 두피를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상태 백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거하고 그냥 접근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또 두피 사진을 보고 접근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탈모가 되는 머리가 빠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 상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사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집요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원인 자체의 폭을 이렇게 좁혀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가려움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면은 관리를 해도 똑같이 가려움증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효과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해되시죠? 사실은 지금 부담이 엄청 가요. 아까 그 저기 교수님 계실 때는 더 부담 갔을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면 중간중간에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균 번식 자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피나 피부 조직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염증화 현상이에요. 염증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염증화 현상 자체도 진행 단계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세부적으로 나눈 거에 따라 가지고 케어나 치료 관리 자체가 틀려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 두피가 이렇게 찍어봤을 때 붉다고 해가지고 다 염증이 있다라고 치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렇게 두피 꽉 누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붉게 돼요. 그리고 그 전날 술 많이 먹거나 과음하게 되면은 찍어보면은 붉어져 있고요. 잠 못 자도 붉어져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전날 두피를 보고서 몇 시간 잤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맞춘다라고 하는 게 잠 못 자면은 가장 먼저 얼굴에서 변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죠? 눈이 어떻게 돼요? 토끼눈 되죠? 두피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토끼눈이 돼요. 토끼눈처럼 혈관이 많이 충혈되어 있어요. 그거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데요. 저는 보통 10시에 자야 돼요. 근데 요즘 10시에 자면은 딱 거지되기 딱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12시나 1시 돼가지고 자잖아요. 두피 찍어보면은 그냥 안 봐도 12시에 주무셨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12시나 1시쯤 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피 보면은 그게 나타나요. 그리고 아침에 찍는 거하고 그 토끼눈도 보면은 아침에 보는 거하고 오후에 보는 거하고 틀리죠. 정말 잠을 못 잔 사람은 오후까지 토끼눈 돼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아침에 조금 하다가 없어지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혈관 충혈 자체가 오전에 찍느냐 오후에 찍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오후에 찍었는데도 충혈이 많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잠 못 자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는 데 있어 충혈된 거 자체가 충혈된 거 하나만 가지고서 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이걸 판단하는 거 아니고 충혈되는 원인도 역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두피에 염증화 현상이 나타났을 때 두피에 홍반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홍반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 염증 반응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홍반화 현상이에요. 혈관 충혈되고 그 적혈구 빠져나오면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1단계일 경우에는 두피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가려움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 의해 가지고 화학 약품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펌이나 염색제 같은 경우 노출됐을 때. 한 예를 들어 드리면은 그 70대 신분이 관리를 받으러 왔는데 가려움 때문에 관리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관리를 계속 하는데 좋아지지는 않고 계속 관리를 받으면서도 가렵다고 계속 호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상담사가 저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관리를 받는데도 관리를 해주는데도 계속 가렵대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모공 주변이 다 약간의 색소 침착, 모공 안쪽에 색소 침착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고객한테 염색 자주 하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염색을 그 70대신 분이 그 사귀는 분이 여성분이 50대인가 그렇대요. 항상 젊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젊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염색을 보름에 한 번씩 한대요. 그럼 그분은 화학적인 자극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가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좋아지지는 않아요. 크게. 그러니까 문제 원인은 먼저 캐치해야 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캐치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또 있는데 그러니까 화학 약품에 의해 가지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홍반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려움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1차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해보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자체가 자극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굳이 안 받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 자체만 개선을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피부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부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팩도 바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 집에도 지금 그 어찌 하다 보니까 수분 마스크팩이 몇만 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 바르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틀리긴 틀린데 중요한 거는 피부 건강 자체도 보통 보면은 잠을 제대로 자느냐, 뭐 좋은 음식 먹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도 많이 좌우되죠. 아니에요? 맞죠? 잠 제대로 못 자고 그 관리 받아봤자 효과 없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1차적으로 먼저 바꾸는 게 좋은 제품, 좋은 관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따라가는 거고 내가 돈 내니까 샵에 가가지고 관리 받으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아무리 좀 뭐 레이저 시술한다 해도 쓸모없는 거예요. 두피 관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염증 단계 2단계가 되면은 이제 두피 조직에서 혈관의 충혈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혈흔이 조금씩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변화를 준다라고 해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고 어떤 좀 더 적극적인 관리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단계고요. 그리고 3단계가 되면은 이제 외부적으로 표피 부분으로 해가지고 혈흔이 보이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때는 피부 상피가 박리되면서 약간의 부분적인 통증도 나타나게 되고 이럴 때 두피 조직에 어떤 그 약물이라든가 솔루션이 도포되었을 때 가벼운 통증 자체도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그 메디컬 치료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관리 부분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의 충혈, 염증과 관련해 가지고는 진행 정도하고 면적을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면적 같은 경우에는 왜 봐야 되냐면은
어느 국소적으로 염증이 발생됐는지 전체적으로 발생됐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세균성 염증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염증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민감도인데요. 보통 그 두피가 민감하다라고 하면 혹은 피부가 민감하다라고 하면은 관리할 때 민감 관리부터 혹은 예민 관리부터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관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예민 관리가 처음에 들어가고 민감 관리가 들어가는 거는 관리하는 도중에 자극을 적게 주기 위한 부분이지 진정한 민감 관리나 예민 관리는 재생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두피나 피부 자체가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각화 과정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상적인 각화 과정으로 만들어주는, 즉 재생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관리할 때도 그 사람의 나이적인 부분도 체킹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20대의 각화 주기하고 50대, 70대의 각화 주기하고 틀리죠. 10대 때 목욕탕 가면은 때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매일 때를 밀어도 지우개가 이만큼씩 나오죠. 그죠? 지금도 이만큼씩 나오나요? 지금도 나와요? 지금 나오는 거는 안 씻어가지고 그런 거고. 지금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노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리가 들어가줘야 돼요. MTS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 사용할 때도 보통 주기 자체를 어느 정도 두고 하나요? MTS, 뭐 피부도 마찬가지고 두피도 마찬가지고 할 때 주기를 어느 정도 두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지 않나요? 2주에 한 번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할 필요도 없고 굳이 MTS도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보면은 그 MTS 시술하는 데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건 자주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회복 능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상처가 2주에 한 번씩 해도 금방 아물고 회복이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두피 조직 자체가 섬유화가 돼요. 모공이 막혀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그 머리 나고 하는 거에서 아웃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굳이 MTS 안 해도 돼요. 그냥 안 해도 약물이 잘 들어가거든요. 안으로. 문제는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나이 들면 어때요? 손발 시리죠? 안 시려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네요. 그 손발 시리고 한 부분. 그러니까 나이 들면 말초혈관 자체의 순환이 그만큼 안 되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에 따라 가지고도 관리 기간이라든가 관리 방법이 틀려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작은 거 하나가 관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은 다 무시하고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두피가 두피를 찍어봤는데 이렇게 그 충혈이 된다. 점점이 충혈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빗질할 때 이렇게 두피를 자극하면서 빗질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쿠션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두들기면은 혈액순환 좋아진다고 이렇게 많이 두들기거나 그렇게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극을 줬을 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샴푸할 때 손톱으로 긁었거나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객 말을 어느 정도는 믿어야 되지만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깝깝한 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제일 깝깝한 게 뭐냐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그런데 효과가 없어. 본인은 하라는 대로 다 했대요.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 키워낼 때도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나중에 정말 상담한 거 이렇게 녹음 테이프 갖다가 들어보거나 아니면 얘기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그럼 다 안 했어요. 뭔가 작은 거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티켓팅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고객들한테 지문을 이용해가지고 샴푸하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두피 찍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손톱으로 물리적인 자극을 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저렇게 나타나냐면은 두피 조직은 일반적인 얼굴 피부라던가 다른 조직에 비해 가지고 얇아요. 전체 두께가 1.5mm 정도밖에 안 돼요. 두피 두께가. 그러니까 그거 1.5mm 정도면은 일반적인 피부의 어떤 진피 조직 두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대머리 되잖아요. 그럼 더 얇아져요. 점점 얇아져요. 그러면서 모공 자체도 넓어지고 깊이도 좁아지고. 그래서 이런 형광등 밑에 가면은 광이 나죠. 그 광이 나는 게요. 다리미 갔다가 제가 사실은 이거 어제 오는데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양복을 딱 보니까 입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급조해가지고 하나 샀는데 지금 이거는 무릎에 광이 없죠. 그죠? 섬유가 살아있기 때문에 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래 있다 보면은 여기 광이 생기죠. 그리고 또 어디 광이 생겨요? 엉덩이 광이 생기죠. 엉덩이는 게을러가지고 그래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게 섬유가 누르켜가지고 여기는 다림질을 하도 해가지고 공간 자체가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굴곡이 있으면 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반사가 돼요. 근데 정반사로 너무 다리미 갖다 다리다 보니까 정반사가 되는 거예요. 탈모 되신 분들도 이게 피부 소능과 소구 부분이 노화가 되면서 간격이 높낮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광등 밑에 가면은 광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정말 이렇게 좀 밀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머리카락의 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가 뭐냐면은 두피의 색상이 변한다던가 두피에 탄력이 생긴다던가 하는 거예요. 두피에 탄력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반짝이는 광이 없어져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볼 때 보면은 두피를 보면은 광이 살아있는 게 있고 광이 죽어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 애석하게도 정말 관리는 잘해놓고 뭐가 좋아졌는지도 못 찾아가지고 고객한테 재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서히 변화되는 거를 찾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뭐만 찾냐면 똑같이 고객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똑같이 머리카락 나는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 나는 거는 사실은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둬도 아니면 물만 발라줘도 나아요. 나야지 또 빠지고 나오고 하는 부분이 대신에 나는 부분이 가늘게 나오고 비실비실하게 나오고 두피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늘려주는 게 어떤 치료의 목적이고 관리의 목적인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고객이 샴푸를 하게 되면 두피 조직이 얇기 때문에 손톱으로 긁게 될 경우 이렇게 충혈이 생긴다라는 거죠. 미세한 충혈이. 그래서 이러한 충혈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외부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부분이고 약간의 어떤 잘못된 홈케어 방법을 개선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런 경우에는 사실은 진단할 때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찍잖아요. 그래도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볍게 눌러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고 찍어야 되는데 꽉 누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만성화가 되게 되면은 혈관의 충혈이 보이게 돼요. 혈관 충혈 나와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보통 피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두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흔히 상담사들이 하는 것 얘기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 안 되고 스트레스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어디 가가지고 문제 생긴다, 뭐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원인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어요? 받죠? 저도 지금 받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목소리 안 좋은 사람 얘기 계속 들으려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고, 저도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머릿속 계속 굴려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잘 되는 사람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이 혈액순환 자체가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관리 방법이나 치료 방법 자체도 틀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근육이 압박을 해도 혈관 자체의 흐름이 둔화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마사지라던가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혈관 자체에 노폐물이나 이물질이 많이 쌓여가지고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똑같이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 마사지 풀어준다고 순환이 돼요?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민감한 경우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표면 자체가 더 얇아지기 때문에 두피 안쪽에 있는 피부 혈관들 자체가 쉽게 밖으로 표출이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혈관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혈관의 흐름이 일시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혈관 충혈이 꾸준히 보이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노화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모공도 거의 보이지 않고 모공과 모공 사이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주름 생기듯이 두피에도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주름만 잘 체크해도 이 사람의 어떤 나이라던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를 볼 때 속일 수 없는 데가 있죠. 목주름, 그죠? 손은 뭐 고생하면은 많이 노화가 되잖아요. 저처럼 맨날 누워 있으면은 아직까지 괜찮고요. 그래서 두피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한두 번의 케어라던가 몇 개월의 케어를 통해 가지고 개선이 되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관리도 틀려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도 비듬이 생겼고, 70대에서 비듬이 생겼고 20대에서 비듬이 생겼다. 똑같은 비듬이잖아요.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 자체는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비듬 자체가. 70대에 생기는 비듬들은 대부분의 어떤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균해 이상 증식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고, 젊은 층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균해 이상 증식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 관리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한다라고 하는 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거고, 일시적인 관리밖에 안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두피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한 가지 관리하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게, 내가 하고 있는 두피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두피의 나이를 모르고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자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보통 피부는 피부 나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두피는 두피 나이 얘기하는데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두피 예민도를 판단할 때는 1차적으로 두피의 투명도라던가 아니면은 두피의 노화 정도를 보고서
이 사람의 어떤 예민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탈모. 그러니까 보통 그 탈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업에서 봤을 때 뭐 노드 분류법, 그 다음에 T5가타 분류법, 그 다음에 바스프 분류법,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어요.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관리라던가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해질 수 있는데, 두피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본 것처럼 그렇게 단계 좀 더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크게 그 노드 해밀턴 분류법이라고 해가지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누어져요. 그래서 보통 1단계에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 아까 탈모라고 하는 게 노화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이 먹으면 서서히 빠지잖아요. 그렇죠? 안 늙는 사람 있나요? 다 늙잖아요. 머리카락도 나이 먹으면 늙게 되고, 그러면 빠지는 양도 많아지고 회복 속도는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1단계에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노화 관련해 가지고 노인성 탈모인 경우에도 여기에 주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 이제 탈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전문 센터에서의 어떤 관리라던가 혹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모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초기에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왜 초기에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 단순하게 그게 뭐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물론 왔을 때 이렇게 떠들어 가지고 등록을 시키면은 좋겠죠. 근데 그 단순하게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초기에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기에 관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기고요. 어쨌거나 이 초기 단계일 경우에는 약물요법만으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 5단계, 한 탈모 중기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약물요법에다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수술요법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필요한 거고요. 최근에는 이 후두부 부분에 모발을 절개해 가지고 심는 그런 절개 방법도 있지만, 비절개 방법이라 해서 이 두피 조직을 째지 않고 뽑아 가지고 갖다가 심는 경우도 있어요. 한층 더 자연스러운데, 어쨌거나 수술 같은 경우에도 없는 부분에다가 있는 부분의 모발을 갖다가 나눠주는 것 뿐이지 어디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요법 자체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보통 4단계, 5단계인 경우에 수술요법이나 약물요법을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후두부 부분의 모근 자체는 똑같은 전두부나 두정부의 모근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모발이지만 출생지 자체가 틀려요. 이 후두부 부분의 모유두 자체, 모근 자체는 중배엽에서 파생된 거고요. 이 그 전두엽이나 두정부 부분의 모근 자체는 외배엽의 외배엽 쪽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호르몬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더라도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얘는 빠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단계에서 7단계, 말기 정도가 됐을 때는 남성형 탈모 기준으로 해서요. 6단계에서 7단계가 됐을 때는 수술요법이나 경우에 따라 가지고 워낙 면적 자체가 넓으면 수술요법도 안 되고, 이때는 이제 가발을 착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가발을 착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스트레스적인 부분 혹은 남한테 비춰주는 부분에서 받는 스트레스적인 부분은 해소를 시켜줄 수 있지만, 모발의 어떤 새로운 신생모를 기대하는 거에서는 아웃이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진행 단계를 볼 때 두피의 노출 정도라던가 탈모반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탈모 진행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M자형 탈모 있죠. M자형 탈모 같은 경우 이마에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이 그렇게 넓지가 못해가지고 이마도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탈모가 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쭉 넓어지잖아요. 그쵸? 넓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찍어놔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굳이 찍어 놓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미 벗겨졌잖아요. 고객도 벗겨진 거 알아요. 내가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 벗겨졌는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 뒤쪽 부분을 찍어 놔야 돼요. 뒤쪽 부분의 연모의 비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보고 여기만 본다라는 거죠. 관리해가지고 효과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관리해서 효과를 볼 때 탈모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혹은 탈모 치료는 바깥쪽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좁혀오면서 효과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깥쪽 라인부터 먼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만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리를 해도 큰 변화가 없으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다가 막 글 올리잖아요. 저 센터 효과 없다고. 본인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물론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보통 그 루드위그 분리법이라고 해서 1, 2,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가름마선이 명확하게 이렇게 타지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센터나 마찬가지로 약물요법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렇지만 2단계, 3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수술요법이나 약물요법이 필요한 거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가발을 착용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진행 단계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시술이 들어가고 어떠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3단계까지 된 경우를 갖다가 그 뭐 약물료 관리를 통해 가지고 해준다라고 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고 그 한두 명을 보고서 아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저런 케이스는 다 효과를 보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사자 소리 듣는다는 거죠. 그 본인들의 어떤 위신 자체는 본인들이 챙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한두 케이스 자체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거지 뭐 그 어쩌다가 된 걸 갖다가 정말 다 관리를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20대인데 정말 이만큼 벗겨진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 나이에 저만큼 벗겨질 사람이 아닌데 그만큼 벗겨졌다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인 어떤 팩터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탈모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유전적인 팩터에다가 뭔가 숨어있는 내적인 부분의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관리해도 효과를 못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훅 빠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서히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할 때 그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그 후천적인 팩터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를 통해 가지고 관리 효과를 업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기능성 샴푸 얘기하면은 기능성 샴푸 썼더니 머리카락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전에 좀 자극적인 샴푸라던가 두피에 영향을 미치는 샴푸를 썼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탈모량이 많아졌던 게 좀 저자극성이면서 기능성 샴푸를 쓰다 보니까 그런 자극에 의해 가지고 벗겨졌던 양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많아져 보이는 것 뿐이지 샴푸 자체를 썼다고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샴푸는 어디까지나 세정을 하는 세안제잖아요. 세안제의 일종이잖아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은 비누 갖다가 썼더니 피부가 회춘을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비누 써봤자 비누가 아무리 좋아봤자 비누잖아요. 샴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아봤자 샴푸지 샴푸가 토닉이 되고 세럼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보면 노발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두피나 탈모를 그 올바르게 관리하고 케어하기 위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증을 찾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증은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현증 자체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증이 나타난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쪽에 그 끝쪽에 제 선배님이자 그 앞전에 그 교육하셨던 김상현 교수님 계시잖아요. 여드름 쪽으로 유명하시죠. 그죠? 그런데 여드름 자체를 일반인이 봐도 여드름 난 건지 안 난 건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두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이다 건성이다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드름이 난 원인이 뭔지, 두피에 지성이 된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눈에 나타나 있는 상태, 그 상태만 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그게 지성인지 건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는 거고, 그 시장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확고한 자리 자체도 빼앗기게 되는 거고요. 예전부터 뭐 메디칼에서 피부 했었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 2000년도 들어서면서 서서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관망을 했었고, 돈이 되나 안 되나, 쟤네가 저거 가지고 돈 될까 안 될까 그거 보다가 돈 될 것 같으니까 가지고 간 거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자기들 그 바운드를 잡지 못하고 있으면은 정말 사자 소리 계속 들으면은 그렇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진행 단계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염증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염증이 아니고 지성이라고 해서 똑같은 지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좋은 관리 효과, 좋은 관리사 혹은 좋은 제품, 좋은 약물을 찾는 것보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먼저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보통 탈모된 사람들 보면은 탈모에 좋은 음식하고 탈모에 좋지 않은 음식 딱 이렇게 책으로 혹은 뭐 글로 딱 써놓잖아요. 그러면 탈모에 좋은 음식은 잘 봐요. 근데 탈모에 좋지 않은 음식은 거의 안 지켜요. 오히려 탈모에 좋은 음식을 찾기보다 탈모에 해로운 음식을 안 먹는 게 더 좋은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꾸준한 홈케어 방법.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KTX 타면 한 2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도 아무리 빨리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2시간 반, 1시간 정도의 시간은 걸리잖아요. 탈모가 되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훅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2달, 3달 관리한다라고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도둑놈이고요. 그걸 그렇게 바라는 사람도 도둑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가까이 머리카락 그렇게 빠진 부분을 갖다가 2-3달 만에 효과를 보기 위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자체도 이상한 거죠.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꾸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꾸준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적인 어떤 전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문제 원인이 시작됐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체킹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기 자체를 놓치게 되면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탈모라고 하는 거는 피부 같은 경우 피부에 노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광노화라고 하는 게 있죠. 포토에이징요. 그죠? 탈모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또 오셨네요. 부담이 가가지고. 그 노화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보면은 모발이라고 하는 거 기능을 보면 보호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머리숱이 자체가 자외선이라던가 태양 광선으로부터 두피 조직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고, 그걸 이론적으로 많이
뭐 시험에 나오니까 줄줄 외워요. 근데 실상에서는 그거 자체가 써먹을 때가 거의 없죠. 왜냐? 실상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이 없었을 때 두피에 나타나는 현상을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없었을 때 태양광선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지니까 두피 조직 역시 광노화라고 하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광노화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처음에는 요만큼 있던 것이 머리카락이 없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초기에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집중적인 관리 초기에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광노화를 방치하고 그대로 두게 되면은 나중에 모낭의 어떤 분화라던가 성장에 관여하는 윈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윈트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DHT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분비되는 DKK1이라고 하는 유전자 물질의 증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많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게 적게 분비되게 되는데 적게 분비되면서 모낭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탈모된 사람들 목은 뽑아가지고 보면은 작아져 있어요. 건강한 모발은 이렇게 뿌리 자체가 굵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기에 집중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그 전화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 그 홈페이지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뭐 문의 주셔도 되고. 그러면 없네요. 예, 저 또 마치겠습니다.